이제 당에서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당원 투표에서 한동훈 후보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냐 반대를 하냐. 한덕수 후보로. 네. 한덕수 후보로. 네.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당원들은 그동안 단일화에도 찬성을 했고 그것도 11일 전에 단일화에 하는 것도 찬성을 했는데 후보 교체에는 반대를 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가 볼 때 이제 국민적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예. 단일화라고 얘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적어도 당원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인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예. 상식적인 절차와 무관하게 특정한 1인을 위해서 당 지도부가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투표가 한덕수 후보를 갖다가 단독 후보로 하느냐 마냐 이 예를 들면 김문수와 한덕수 간의 비교 우위를 따지는 투표 행위로 본 게 아니라 예. 친윤 지도부가 너무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통해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고 했을 때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여론이 어떨 것인가 이런 행태를 벌였을 때 앞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당심이 반영됐다. 저는 그래서 친윤 지도부에 대한 응징 투표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당원들의 힘을 모아서 어떤 후보로 갈지에 대한 동력을 마련해야 되는 선거였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친윤 지도부에 대한 응징 투표가 되면서 예. 김문수 후보로 다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친윤 지도부들 또 이 쌍권이라고 얘기하는 두 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저희가 이미 4인 경선을 할 때부터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한동훈, 안철수 후보는 본인들이 만약에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국민의힘에 전혀 단일화 안 할 거다. 그렇다고 김문수와 홍준표 후보가 말이야. 단일화를 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만 예. 한덕수 후보 말대로 22번 얘기했다고 하지만 네네. 그것이 실제로 단일화를 하겠다는 얘기였겠는가. 오히려 대선 후보가 되고 나면 예. 전혀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예상을 못했나 내부에서 여기에 대한 조치가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친윤 지도부들의 잘못된 어떤 상황 인식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밀어붙이는 방식을 통해서 당의 이미지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그리고 당원들의 어떤 자기 명예심까지도 훼손하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대로 가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저변을 흘렀던 것 같고 이 와중에도 한덕수 후보 같으면 당원들에게 호소를 해야 되는데 전혀 호소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다 된 것처럼 어떤 보이는 이런 어제 오후에 행태의 있었던 모습을 기자회견 보면서 내용 되게 말씀이신 늦게 거죠? 했죠. 거의 투표가 거의 예. 끝나갈 무렵에 네. 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원들이 상당히 뿌리 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위 당원들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뽑은 후보가 결론적으로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말대로 그냥 사필 규정이 이렇게 된 전에 거라고 맡기느냐 생각이 이 듭니다. 부분도 사실 당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 김문수 후보는 사실 당의 결정보다 사법부의 판단을 더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았어요. 어제 당시에는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당원 투표 결과가 먼저 나온 건데 결국에는 이제 그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이미 후보직을 다시 얻었으니까 예, 가처분에서 법적인 이익을 판단은 얻을 게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판단이었겠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볼 때 투표 결과가 이미 투표가 됐기 때문에 예. 룰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투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면 예. 더 이상해지는 상황인 거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제 이 결과가 사실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네. 나중에 밝혀지겠죠. 예.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 결과대로 하면 김문수 후보가 대선 되는 후보가 돼야 건데. 되는데 다시 또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가 네. 만약 바뀐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두고두고 정당사에 남을 만한 아주 기괴한 일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기괴한 새벽에 기괴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 상황이란 생각이 들고요. 룰 협상이 되던 안 되던 이 투표 결과는 공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 이게 먼저 된 거니까요. 투표를 통해서 확인하자라고 얘기한 거고 친윤 지도부가 이렇게 밀어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밀어붙인 결과가 이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두 후보 간에 룰 합의가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결과를 갖다 무시해버리면 전당원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기 왜냐하면 때문에 비대위를 열기 전까지 공개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비대위에서 이거를 공개하고 의결을 하는 순간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투표를 한 걸 알았으니까요. 예. 문제는 투표를 했으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결과를 갖다가 발표를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게 되면 많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치가 가장 큰 문제가 이 정치의 사법화 문제입니다. 예. 정치는 서로가 모여서 토론을 해서 나름대로 타협하고 절충하고 그것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다수결을 통해서 소위 우리들의 결의들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존중하자라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법원에다가 내맡기고 이 법원이 이게 이제 버릇이 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오히려 사법이 정치화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정치가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예.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부의 정치화는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지난 한 10여 년 정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졌고
저는 이번 상황도 그런 것들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빨리 좀 대화와 토론, 타협과 절충의 정치로 돌아와야 된다. 국민들이 이걸 바란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언제까지 법원의 판단에 목을 매면서 예.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기다리는 정치를 할 것인가. 그러면 당원들이나 국민한테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네. 법원에 물어보고. 저는 어쩌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게 시민, 국민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 부의장님께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선거 승리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당권, 네. 기득권 유지에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혹시 그거에 따른 결과였다고 보십니까? 그걸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잊으셨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많은 국민들이 갸우뚱했죠. 예. 아니,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집권 여당이 예.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본인이 승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예. 집권 여당이 내란을 일으킨 전직 대통령과 정확히 거리를 두고 선을 긋고 네. 그다음에 사과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이런 거 절대 안 할 겁니다라고 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란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 반성은 하지만 대통령을 탄핵할, 파면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건 일관된 얘기를 했었고, 예. 그다음에 지금 김문수 후보나 아니면 한덕수 후보나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내란 우두머리인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시킬 거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예. 근데 이런 정당을 국민 보고 찍으라고요?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키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정당을 찍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렇다면 이번 대선은 패배하는 거구나. 패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친윤 세력들이 친윤의 힘으로 세운 후보가 예. 대선 후보가 되면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그 세력이 남아서 예. 당권을 장악하면 그 당권의 힘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쭉 끌고 나가자라는 생각들이 더 강했던 것 아닌가라고 예.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그 대상이 한덕수라는 후보였잖아요. 한덕수는 어떤 후보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3년 동안 단독으로 총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내란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때려야 될 그런 수 없는 후보를 끌고 와서 대선 후보를 만들겠다고 마구잡이로 밀어붙인다?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 그렇다면 대선 승리에 아무런 생각이 없구나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건 당권 암투 선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고요. 거기다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예.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거 이권 다툼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권 다툼. 왜냐하면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한 캠프에서 500억에서 600억 정도 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그럼 양 캠프, 두 캠프만 하더라도 거의 예를 들면 1,000억이 넘는 돈을 쓰게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예. 이거 내부에 이권까지 걸린 거 아니야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다음 결론적으로 조기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우리 벌을 뽑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선거 운동이라기보다는 예. 내년 지방선거 또는 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당권 암투 과정에서 그 하나의 수단으로서 한덕수 후보를 활용한 것 아닌가라는 네. 생각과 또 그 하위에 또 대선이라고 하는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된 이권 다툼이 아닌가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내용 자체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제발 좀 이권 다툼이라는 후자의 일은 호사가들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태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나왔다고 보시는 제가 거잖아요. 그래서 기괴한 예. 새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어떻게 2시 반에 공고를 하고 3시랑 4시에 32개의 서류를 내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예. 결론적으로 4시가 지나고 났더니 한덕수 후보만 단독으로 했다고 얘기를 들으면 네. 많은 국민들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벌어졌는데 다행히도 오후에 예.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런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과정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절차적인 하자를 복구해 준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국민의힘 당원이 국민의힘을 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저희가 아까 앞서서 봤지만은 이제 한덕수 전 총리와 김문수 후보가 막 끌어안고 이제 이런 모습까지 봤잖아요. 단일화를 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실패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단일화를 당한 거죠. 당한 건가요? 단일화를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단일화를 했다는 건 서로 합의를 해야 되고 예. 룰 세팅이 되고 네.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지도부가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했던 한덕수 후보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예. 왜냐하면 친윤 지도부가 당원들의 생각까지 거부하게 되면 존립할 근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전당원들에게 단일화를 당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예. 저는 한덕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노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런 것 자체가. 아니 적어도 권한대행으로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한 채 국정 공백도 없이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이 파면당하니까 대선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잘 관리하겠다고 얘기해놓고 그 말이 한 달도 안 지나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왔고 나온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힘이 입당도 하지 않았잖아요. 입당도 하지 않으면서 좋아 내가 단일화돼서 내가 후보가 되면 들어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예. 또 기괴한 새벽에는 또 갑자기 그 시간에 32개 서로 준비해서 들어간 상황이니까 예. 저렇게 된 분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이나 보수 유권자층이 네. 저분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좀 뒤늦게라도 국민의힘 당원들이 좀 상식을 회복하면서 정당 정치의 민주주의적인 룰과 당원 당규를 지킨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들로 규정했던 측면에서는 예. 매우 유의미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터닝 포인트에 맞게 신윤 지도부이든 새로 예. 나온 지도부이든 아니면 김문수 후보든 좀 상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내란 우두머리였던 전직 파면당한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선거운동을 하시겠습니까? 부탁인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셔야 그나마 격차 자체도 좀 좁혀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단일화가 된 건 된 거라고 보시네요. 당한 거라고 제가 계속 당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덕수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뛸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오늘까지는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긴 오늘까지? 하는데요. 오늘 이제 후보 등록 마감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오늘- 이제 오늘 경선 얘기한 거 있지 대선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바로 직전에 저것도 좀 예의는 아닌 것 같은데 선대위원장 맡아달라고 얘기했더니 예. 제가 그것은 실무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네.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건 좀 나름대로 아직까지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흔쾌히 열심히 뛰겠다. 나중에 안 뛰더라도 상식적으로 열심히 뛰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면전에서 물어본 건 좀 제가 볼 땐 그렇지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방식의 안철수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단일화 된다면 열심히 돕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만 미국 열심히 도와주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고 옛날에 예.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계속 정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본인이 계속 정치를 하지 않으실 생각이라면 제가 볼 때는 열심히 도와주기가 쉽지 않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탁입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국민들한테 거짓말 하셨으니까 이제라도 예. 좀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2일 동안 열심히 네.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이번 뛰어줬으면 본선이잖아요. 좋겠다라고 김문수 후보의 본선에서의 확장력과 경쟁력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가 호남 출신이었다는 점을 부각을 했다면 김문수 후보는 또 노동운동가 출신이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권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좀 다가갈 수 있을까요? 선거라는 게 쉽게 예측할 수 없고 국민들에게 오만하게 보이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예. 저는 김문수, 한덕수 이 두 분이 공개적으로 행보를 하게 되면 국민이 어떻게 보실까? 내란 총리, 내란 국무위원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 그러면 선거를 내란 문제로 국민들이 바라보게 되면 예. 찬탄 반탄이라고 하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게 좋을까? 예. 유리할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두 분이 같이 다니면서 시너지가 나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한덕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 비슷해요. 단일화 효과는 단일화 효과라는 게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가 예. 호남을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이미 그 한덕수 후보는 호남 분들에게 많은 분노를 유발을 했습니다.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가 저는 호남인들한테 거의 패부를 찔렀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호남이 어떤 지역입니까? 소위 구테타를 일으킨 전두환에 의해서 광주에 희생자가 발생한 공간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과 사과도 없이 전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호남인들이 뭐 하자는 거야? 우리랑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역 확장성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국민의힘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가장 그 전제적인 조건은 뭐냐면 내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 그 분노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조치를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운 상황, 그런 구조, 그런 선거 그리고 구도에 있다라고 저는 한 팀으로 이제 움직이겠죠. 통합 안 하면 한 발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문제는 저는 외형적인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어떤 예를 들면 화학적인 결합들이 가능해야 되는데 화학적인 결합이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화학적인 결합이 가능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대선 승리의 가능성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여론 지표를 보게 되면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예. 열심히 의원들이 띄워주실 건지에 대해서 저는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예. 앞으로 제가 볼때는 좀 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적, 뭐 일제 시대 때 국적이 어디냐라고 하는 예를 들면 저희 친일 논란 같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고 예. 또 하나는 탄핵 그다음에 계엄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국무회의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인 스스로만 앉아가지고 반성사과하지 않았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전에 자유통일당이라고 얘기하는 예. 정강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정당에 담았던 어떤 예. 몸을 담았던 과정들이 분명히 있고요. 여전히 저희 내란의 우두머리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넘어가야 되는 측면,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고 네. 또 한 측면들은 말씀하신 당의 화합을 추구했어야 되는데 친윤 그룹들이 이렇게 화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일 이후가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2일 동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네. 22일 이후에 어쩌면 뭐 비대위가 될지 아니 당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에 있는 당권 구도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역할들을 김문수 후보가 잘 해낸다면 네. 좋을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 좀 여전히 찌그락바그락